어서 와. 입학 지원은 처음이지? 미래의 첫걸음.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꼭 기억해 주세요. 입시왕 2025년도 컨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형 박세준입니다. 네, 컨설턴트를 모셔가지고 컨설턴트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쏙쏙 빼먹는 컨수다입니다. 오늘은 박세준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준 선생님이 이제 박세준입니다. 박서준이 더 낫지 않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박세준 선생님께서 저 입시왕에 이제 같이 하고 계신데 또 아직은 잘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이제 좋은 정보들을 드리러 온 박세준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의대부터 전문대까지 모든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네, 전천후 만능 입시왕 캐릭터 박세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제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좀 싸 보여요. 난 모두 하나만 다 잘한다. 하셨네요. 하나만 하셨는데. 난 다 잘한다. 보통 사기꾼이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렇죠. 진짜입니다. 박세준 선생님은 원래 대치동에서 일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되게 큰 회사에서 시작을 하셔서 이제 본인이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아예 독립을 하셔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특강도 많이 나가시고요. 네. 지방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학생부 관리에서부터 뭐 하여튼 못 해본 게 없어. 네, 네, 다 합니다. 진짜 다 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 네. 가서 설명하고 오고 네네.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력과 능력의 소유자이신 박세준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학생부 시즌이 이제 5월이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학생부 때문에 특히 이 수행평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송 주제입니다. 컨설턴트가 생각하는 최악의 수행평가란? 최악의 수행평가. 네, 최악.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최악의 수행평가. 솔직히 다 최악 아니에요, 근데? 다라고 한 적은 없고 많은 학생들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매년 뭐 거의 수백 건 학생부를 보시잖아요. 네. 이 보면서 이제 학생부를 분석하면서 또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실 텐데 이게 네.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든가 뭐 소회 있습니까? 보면 수행평가가 좀 천편일률적인 게 많고요. 이 주제를 쟤도 음. 저 주제를 얘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내용이 이 학생이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끔 애매하게 들어간 추상적으로 들어간 생기부도 많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사항 중에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네네. 진짜 저는 이게 제일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음. 내신은 안 좋은데 음. 주제는 어려운 거. 이게 진짜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안 믿죠.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뭐 등급은 5등급인데 음. 거의 내용은 무슨 의대 가는 애들처럼 적혀 있다. 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만 잘하는 학생들의 생기부도 좀 보고 있으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부 보면은 요즘은 솔직히 근데 이런 얘기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학생부를 보기가 싫어요, 요즘은 진짜. 왜요? 다 진짜 다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인 그죠? 비슷하다니까요, 진짜? 아니, 솔직히 옛날에 안 그랬어. 네. 옛날에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수상 실적도 있었고 막 독서 기록도 있었고 진로 희망사항도 있고 막 막. 기록이 되게 많을 때긴 해요. 네. 글자 수 제한도 조금 더 덜하고 여유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학생부 보면서 좀 이렇게 재미도 느끼고 얘는 또 이렇게 다른 친구구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너무 지루해요. 네. 네. 뭔가 재미난 게 없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지루해서 네. 이거 좀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천편일률적이고 지루하지 않은 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수행평가 이게 진짜 베테랑 컨설턴트로서 이제 최악이다. 너무 저는 이 방송 주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할 말이 많아 지금 컨설턴트들이 이거 지금 다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나올 거야 지금. 진짜 좋은 수행평가 사례는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안 좋은 수행평가 사례가 잘 없거든요.
안 좋은 수행평가 사례들을 알아야 안 좋은 거는 보통 여러분 학생부에 쓰여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네. 왜 안 좋은지. 네, 왜 안 그치. 좋은지 알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렇지, 알아야지 그렇지. 그냥 뭐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좋은데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최악의 수행평가. 음. 주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내용은 일반적인. 이거 어떤 거냐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심리학과 준비한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이 우울증을 키워드로 삼아서 탐구를 했어요. 우울증. 네. 뭐 심리학과니까. 네, 그 우울증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내용들과 그 우울증의 원인이 이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적용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끝입니다. 뭐 심리학과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좀 조사할 수 있지. 할수 원인에 있죠.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국어 수행 평가도 우울증, 아, 수학 수행 평가도 우울증, 아. 영어 수행 평가도 우울증, 사회 수행 평가도 우울증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뭐 컨설팅 뭐 이런 거 컨설턴트 이런 거 보면 네. 하나의 진로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구체화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야 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안 파고드니까 문제인 겁니다. 파고들어야 되는데. 안 파고들고 제가 아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뭐냐면 검색하면 나오는 신문기사 내용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을 뭔지 아시겠죠? 표현하기 위한 저만의 용어는 뭐냐면 그냥 단순 조사 요약식. 단순 조사 이야기 맞아요. 단순 조사 요약.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목마다 세특에 들어가면 그 과목에 어울리게끔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서 같은 것도 배우고 네. 국어 시간에 탐구를 한다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뭐 지문을 읽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자부터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본인 내리고 그 뜻이 갖는 내용의 의미를 분석을 하고 우울증이 환자로부터 뭐 답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나 뭐 기분이 언짢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화작에서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을 배운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뭐 논리적 조직에 근거해서 뭐 우울증의 현상이 갖는 본질이나 뭐 특성, 의미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보고서를 썼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과목에 어울리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일단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일단 나는 심리학과니까 그쪽 주제를 갖다 박아야 돼. 네, 그런데 내용의 깊이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의 일반적인 상식들. 근데 그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웬만큼 교양 공부하면 다 알거든요.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할 텐데 이게 네. 저희 때는 해피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 뭐냐면 그 레포트 대학생 때 레포트를 돈 주고 파는 그런 맞아요. 사이트가 있어요. 500원, 1000원 뭐 네. 해가지고. 나도 몇 번 가봤지? 몇 번 사봤어. 그럼 딱 그 정도 수준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네이버나 뭐 위키 정도 정리한 내용 정도의 네. 수준인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 네, 우울증의 해결책, 딱 끝이야. 딱 그거. 딱. 진짜. 거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로 끝이에요. 어. 되게 신기한 게 그리고 책을 한두 권 읽잖아요. 그것만 계속 나옵니다. 그 책만 나와요. 그 책에서 뭐 행복에 대한 게 나왔어. 그러면 행복이랑 우울증이 나옵니다. 네. 그 책에서 뭐 삶에 대한 게 나왔어. 그러면 삶이랑 우울증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단순해요. 내용이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뭐 행복이랑 죽음이랑 뭐 우울증이랑 삶이랑 다 네네.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철학적인 주제이고 심리적인 주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냥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린다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설명이 돼 있을 거야. 그렇죠.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네. 이게 무슨 뭐가 세로토닌이 어떻게 되고 맞아요. 어떻게 되고 막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 뇌에선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뭐 특성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생기고 이 사람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회 과목에 들어가든 응. 과학 과목에 들어가든 네. 뭐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선에서의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근데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생각이 짧은 거야. 생각이 짧아! 생각이 짧아도 맞아요, 진짜. 학생들이 주제를 탐구하거나 그럴 때 수행평가가 정말 최악으로 가는 이유가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래요. 딱 요거 하나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 눈앞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긁은 거거든, 사실은. 네, 긁은 거예요. 이렇게 긁어서 그대로 이렇게 거의 네. 요약식으로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비슷한 건데 아이들이 책도 이제 수행평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냥 독서 수행평가 한 것도 보면 난 진짜 대부분이 진짜 짜증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 내용 요약만 하는 거야, 사실은. 네. 책 내용이 뭐 있습니까? 뭐 한경 그 책 유명한 책 뭐야? 무슨 침묵의 몸. 침묵에 보면 뭐 살충제야 다 맨날 뭐 살충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하고 살충제를 안 써야겠다. 이게 배우고 느낀 점인 거야. 네. 그거 백날 써봤자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죠. 살충제 안 써야 되겠다. 이거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하면 야, 이 책에서는 살충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살충제를 다 쓰잖아. 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야, 살충제가 나옴으로써 생기는 이득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개인적인 측면, 아니 그 농업업자들의 측면에서도 네. 볼 수 있는 거고,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갖고 이 침묵의 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침묵의 봄에 소개된 무슨 특별한 연구 사례를 갖다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특정한 곤충에 얘가 꽂혔어. 그래서 그 곤충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곤충이 실제로 어떤 뭐 생태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 그런 게 저는 생각의 깊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런 학생들의 생기부가 보면 티가 되게 많이 나요. 이 학생이 생각을 하고 탐구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 끄적이더라. 근데 애들은 또 다 생각했어. 안 했던데요? 아니 근데 대부분 안 했던데요? 저는 이거 물어보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생각이 짧고 아이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지식을 단순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걸 그냥 보고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정보 요약이죠. 정보 요약 수준에서 멈춰요, 대부분. 그거를 진로랑 약간 연결을 시킬 뿐이야. 네, 그게 이 진짜 활동을 그 약 30만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최악이야. 아, 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상담 오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루한 게 이래서 지루한 거야. 네. 정보 요약밖에 안 하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자연계 하는 애들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래 반도체 그래. 심지어 검색하는 키워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하는 애들은 맨날 뭐 줄기세포 무슨 뭐 암표적 추적 치료제 뭐 맨날 똑같은 거 하거든요. 야, 유전자 가위인지 똑같은 거 하고 앉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단순 요약해서 계속 네, 보고서 형태로 그냥 찍어내기만 하니까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는 솔직히 그걸로 도배 쳐도 저는 잘 가는 애들 잘 못 봤어요. 네, 그런 걸로는 잘 가기 힘듭니다. 예. 잘 가는 경우는 뭐 가끔은 있지만 내신 좋으면 뭐 내신이 깡패니까 뭐 내신 할 깡패도 수는 많은 있는데 경우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뭐였죠? 너무 어려운 것처럼 적혀 있지만 사실 그게 페이크고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그치. 내용만 적혀 있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단순 요약 정도의 네, 그 정도만 적혀 그 있는 정도만 생각이 도배 치는 놈들. 네, 아 너무 안 좋죠.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 거의 95%라고 정도. 근데 이것도 한다고 밤새서 하는 거다 이게. 아, 그렇죠. 웃으면 안 그래도 돼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밤을 새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GPT가 만들어줍니다. 진짜 제가 탐구 보고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 학교들도 많이 가거든요. 지방 학교에 가서 탐구 보고서 특강을 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제일 먼저 오픈하는 웹페이지가 GPT입니다. 역시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입니다. 제가 그래서 네, 뭐라 IT 하냐면 강국이에요. GPT 금지라고 합니다. GPT를 의존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GPT도 잘 쓰면 저는 잘 쓰면 좋죠. 잘 쓰면 이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그냥 거의 구글처럼 쓰는구나. 만들어주세요 해봐요. 만들어줘 이렇게. 구글처럼 쓰는구나. 네, 구글처럼. 그게 아니고 그냥 정보를 알려줘라고 한 다음에 그 그렇지, 내용을 그렇지. 토대로 본인이 만들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줘라고 해요. 그게 문제죠. 어쨌든 그
저도 학생들 수백 건 보는 입장에서 이게 제일 답답하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게. 근데 또 두 번째, 또 뭐 최악의 수행평가 뭐가 취향성 있습니까? 진로 활동인지 동아리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재된 경우.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죠? 자, 하나 예시를 좀 아,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이 과정에서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한 도핑 과정,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높은 전기 전도성, 열 처리 필요 여부 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질화갈륨 반도체가 현재의 규소 반도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반도체 지식을 심화해 나감. 어느 영역에 생기분인가요? 아니 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본 건 같아. 네, 뭐 나쁘지 않아. 네. 보통 이런 거 진로에 들어가지 않나요? 진로에? 보통 진로 아니면 동아리 이런 데 많이 누가 들어가죠? 들을 것 같은데? 이거 화학입니다. 아, 화학에? 모르겠죠, 근데. 영역을 딱 지어놓고 보면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 있어도 화학 성적이 좋아도 음. 이 학생이 화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를 한 게 맞을까? 이 아니 생각을 뭐 갖다 붙이면 화학이 되긴 되죠. 되긴 그 하죠. 지금 얘기한 부분에 뭐 규소 뭐시기 뭐 나오긴 나올 거야. 다 아. 화학이랑 연결은 되는데 사실 이건 그냥 진로랑 연결시켜서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쓴 거거든. 그렇죠. 화학적 뭐 솔직히 교과서에서 배운 화학적 지식이나 이런 게 그 안에 뭐 찾아보면 녹아는 있을 수 이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진로 일반적인. 진로 보고서 쓴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러면은 진짜 이 학생은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교과 공부에 심층적으로 하기보다는 지 하고 싶은 것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저는 사회 문제로 접근하는데 네. 학교 선생님들이 진로랑 맞추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진로를 맞춘 거예요. 제가 반도체 갈 거예요, 제가. 반도체 지금 취직도 잘 되는데 제가 반도체 갈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좋은 생기부의 특징은 무조건 교과 지식에서 연결해라 라는 거거든요. 교과 지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진로만 생각합니다. 진로. 왜냐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진로랑 맞추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요즘에 제가 학교 특강들 많이 다니잖아요. 네. 진로 이야기만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이제 선생님들이 좀 물론 안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잘 챙겨주는 선생님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막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있더라고요. 안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학생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살릴 수 있는 기록이에요. 왜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많은 뭐 제조 공정이라던가 뭐 화학물질 중에 교과서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많거든,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거든. 반도체 제대로 챙긴 애들은 되게 좋겠네, 무조건 진짜. 교과 지식이랑 연결해가지고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음. 진짜 잘 적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정보 전달 정도로만 네, 적혀버리면 반도체 정보 전달한 거예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물질을 쓰인다. 끝.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이 교과에서 열심히 한 거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진로에 꽂히다가 보니까 뭐 전공적 합성 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꽂혀서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의대에 꽂힌 애들도 생명과학 정보들만 전달하고 막 진짜 영어 시간에도 뭐 영어 시간에도 뭐 계속 생명이나 뭐 이런 거 네, 계속 지문만 갖다 붙이죠. 나오네. 그런 영어 지문 중에 뭐 생명 관련 지문 하나 찾아갖고 요약해서 발표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잘못된 행동은 아닌데 네. 예, 저는 아이디어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고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헛수고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치. 얘도 나름 그 반도체 찾아본다고 밤샜을걸? 아닌가? GPT를 한번 했나? GPT나 뭐 이런 어? 것도 도움 많이 받았던 그런 걸 수도 있죠. 그 과목에서 배운 지식적인 걸 좀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훨씬 좋아한다, 사실. 네, 훨씬 좋아요. 대학 입장에서. 오히려 진로랑 안 맞춰도 얘가 꼭 반도체랑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안 해도 되고 뭐 자기가 재밌는 거 발견해서 심화시켜도 돼. 네, 맞아요. 예, 굳이 안 가도 돼 반도체까지. 근데 얘가 괜히 반도체에 꽂혀갖고 반도체만 찾고 있는 거야. 키워드를 반도체로만 찾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화학을 검색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좀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삼아서 맞아. 공부 좀 해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 안 그러면 이 학생의 생기부처럼
네. 어디에 적혀 있는 생기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워낙 꽂히다가 보니까 네. 이거 그냥 영어 시간에도 진로 보고서 쓰고 챙기고 영어도 진짜 심해요. 영어. 독서 시간에는 뭐 진로 관련 책 네, 하나 갖다 붙이고 계속 이 짓만 하는데 네, 아쉽다. 네, 아쉽다. 알겠습니다. 또 최악의 수행 평가. 요건 좀 위험하다. 잠깐! 입시가 어렵게 느껴질 땐 입시왕 컨설팅 센터. 수행평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클리닉 받으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네.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수행평가. 내신 낮은데 주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 낮으니까 주제라도 좀 고급스럽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허용이 되려면 1학년 때부터 그 로드맵을 쭉 잘 그려왔던 학생이면 괜찮습니다. 뭐 1학년 때부터 나는 뭐 무조건 기계공학과를 꿈꾸고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학생이면은 성적이 조금 아쉬워도 그래 너는 이런 거 많이 해왔으니까 이런 정도의 주제를 할 수 있겠지라고 허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내신이 낮은데 수행평가 내용이 엄청 고급집. 자, 예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항시 수업 시간에 진지하게 임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좋은 학습 태도를 보임. 문학 작품에 관심을 갖고 보편적인 해석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분석을 곁들이는 학생임. 자신의 지식과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장르의 형식적 특징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 특히 밝은 밤, 최은영 작가의 글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한 후 문학의 상호 텍스트성을 고려해 화자의 기억과 삶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학생이 생각하는 기억과 삶에 대해 설명함. 좋네. 괜찮죠? 왜 거의 뭐 한강 작가급인데. 국문학과 목표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학생 문학이 네. 몇 등급이었을까요? 최소 2등급 나올 것 그죠? 같은데. 2등급 이상은 나와야죠. 응. 5등급입니다. 아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물어봤어요. 뭐야? 야, 너 성적 대비 너무 잘 나왔는데 뭐 혹시 시험 때 밀렸었냐? 뭐 잘하는데 밀렸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 선배가 국문학과 만들어줬다. 뭘 만들었지? 이 기록을? 수행평가를. 수행평가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구나. 얘가. 네. 그러면 안 되지. 대학교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로 온 거예요. 얘가 이과생이거든요. 이과생인데 문과 쪽 공부를 자신이 없으니까 아는 선배가 문과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선배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기록이 좋아서 나쁘진 건 없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격차가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질문 나오면 어떡해요, 면접 때. 털리죠. 밝은 밤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문학의 상호 텍스트성 알까요? 뜻이야?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학생이 있잖아요. 다른 교과 세특도 한 3-4개가 일어나.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과랑 좀 연관이 깊은 과목 세특이 이래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다음 학기에 성적을 높여주면 괜찮고. 근데 다음 학기도 여전히 낮은 성적 되면은 위험하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가 5등급이면 세특도 5등급에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건 하면 안 됩니다. 대학교 뭐 논문 같은 거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아이가 혼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한데 네. 솔직히 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업체에서 네. 컨설팅 업체에서도 그런 경우들 많죠. 전공자를 붙입니다. 네. 그래서 내신은 약 3.5등급인데 탐구활동의 수준은 거의 뭐 특목고급인 애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뭐 고대 그리스 신화 가지고 뭐 작업을 해놓은 거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문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가 문이요? 문에 대해 월. 오. 벌써 이게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야, 진짜 재밌네.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이게 도움을 받은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설명도 잘 못해. 몰라요. 왜 몰라? 설명 잘 못하고 내신도 안 좋고 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구나. 맞아요. 진짜 최악인 게 면접 때예요, 면접 때. 그치. 네, 면접 때 아무것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에 일부를 질문을 했는데 얘가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부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관리할 때 오해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뭔가 깊이 있어야 된다. 네. 뭔가 심화시켜야 된다 하니까 어렵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어디서 논문 같은 걸 뺏겨버린다거나 아니면 외부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거의 대학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갖다가 그냥 됐다 때려 박아버린다거나 네. 솔직히 과학고나 전사고급 아이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 그거 이해 가능한 애들이에요. 솔직히 학교 교육과정도 그렇게 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거. 근데 일반고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어려운 거. 어려운 너무 고난도의 대학 수준의 아니면 대학원 수준의 주제들이나 이런 게 뻑뻑뻑 박혀 있으면 이거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 잘못하면 진짜 평가자분들이 봤을 때 네가 이걸 했다고? 웃기네. 그렇게 뭐 될 이렇게 수 볼수 있어요. 진짜. 네. 안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깊이를 한다는 게 꼭 어려운 주제 아니면 교과서에 없는 거, 네. 대학 개론서에 있는 걸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깊이라는 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난이도만 높이려고 애들이 네. 그런 애들이 있어. 있어 보이는 거. 그 맛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그 교과에서의 공부 역량들 보여주고 그 교과 지식들 보여주면은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 억지로 넣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성적 낮은데 이래버리면. 그리고 이거 한다고 또 막 시간도 많이 써. 맞아요. 시간도 많이 쓰고 오히려 돈도 쓰고. 돈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으니까 네. 사실 업체에도 맡겨도 애가 좀 알아는 이렇게 완전 대피를 안 해주거든. 네. 그러면서 지가 막 공부하면서 대필해주는 불법 업체들도 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런 경우는 진짜 나쁜 놈들이고 네, 진짜 나쁜. 요즘은 전 대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도 거기 시간 은근히 뺏깁니다. 맞아요. 공부 또 못해. 네. 그럼 또 성적은 또 5등급 나와. 이게 악순환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내신 떨어진다고 고난도로 막 올리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좀 바로 잡아가는 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거 할 필요 없다. 제 생각에는 오해는 영원히 바로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영원히 바로잡히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5등급제 내신제도 네. 하면서 이 고교학점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런 좀 탐구 활동의 장이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아까 얘기했던 방식의 탐구 활동들을 아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좀 반복 계속할 것 같아요. 반복할 거예요. 하긴. 그래서 이제 입시왕이라는 방송이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 돼야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저도 진짜 다 공감하는 문제들이에요. 너무 진로에 치우쳐갖고 네. 진로로 도배치는 건데 그 내용은 깊이는 진짜 하나도 없고 네. 그냥 단순 조사에서 요약하는 형태로만 해놓고 내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막 어려운 주제 막 때려 박은 애들 있어. 네. 물어보면 몰라. 맞아요. 다 좋지 않아요. 네, 다 별로예요. 뭐 본인이 한 거 그냥 진로 관련된 거라고 이 영역 저 영역 다 때려 넣는 것도 최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학생부의 좀 깊이나 뭐 본인만의 생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는 이 박세준 선생님과 제가 따로 찍은 방송이 있습니다. 네. 예. 학생부 합격하는 학생부의 특징이라는 편에 보시면 이걸 좀 극복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맞아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행평가 할 때 좀 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나 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어. 교과서 내용부터 공부하세요. 선생님 교과서는 제가 다 알아요. 다 모릅니다. 무슨 그러니까 이거 다 풀었는데 지금 학원에서 다 정리해주고 학원 선생님이 이거 다 해봤는데 그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부터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부터 해야지 자꾸 막 본인이 어디 이상한 데 막 검색해가지고 뭐 논문 같은 거 막 검색해서 그거 똑같이 막 베껴 쓰고 뭐 선배가 해주는 거 막 따라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본인이 배우고 있는 그 교과서의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를 골라요. 두세 개 정도를 고른 다음에 그 두세 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씩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연습을 하려면 일단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다 정리해줬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학원 선생님이 정리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학원이 다 했는데요. 본인이 해봐야 돼요. 교과서를 정독을 좀 해보세요. 좋은 얘기다. 네, 교과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 지금 그 순간 생각났어.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을 오래 했거든요. 네. 학교 지식이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럴 때 진짜로, 있죠. 진지하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고1, 2때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네. 근데 고3 때 약간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수능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이 너무 재밌는 거야. 갑자기 되게 재밌는 거야 이게. 약간 기만 아닌가 이거는? 아니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사실 네. 되게 고민해서 다듬어 갖고 이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도 나름 탄탄하게 베이스가 돼 있는 그 이론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배열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인류 지식의 보고에 이게 네.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탐구의 역사, 수많은 학자들의 뭐 이론적인 뭐 논쟁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다 들어가 있죠. 그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재밌는 구절이에요. 그게 한 네. 문장이라는 게. 그거를 그 맥락이라는 걸 모르는 게 교과서에는 안 써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박수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 교과서에 일단은 써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거를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고 외워갖고 문제 푸는 데에서 멈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적인 맥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이 부분이 이 지식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좀 폭넓게 고민하고 찾아보면 좋겠다. 네. 그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학생들이 암기하고 문제 푸는 것만 하니까 그럽니다. 학원에서 지금 학원에서 제가 그것만 했어요 지금 6년 동안 중1 때부터. 되게 재밌는 게 학교 선생님들 중에 네. 한두 분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게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의 수업에 집중을 해보세요. 저는 막 역사 선생님이 막 그런 거 자료주면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지 알 국어 것 같아. 교과서를 진짜 많이 봤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국어 교과서는 다 집에다가 막 쌓아놓고 보는 정도로.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국어 교과서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그 모든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한다고 교과서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과서를 공부를 했어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이 저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고 예전에 또 어떤 학생은 수학과를 준비했던 학생인데 네네. 그 학생은 수학 선생님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1학년 때 엄청 파고들었어요. 수학 역사가 되게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네,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거를 다 파고드니까 수학이 새롭게 보였대요. 그러면서 걔가 수학과로 목표를 딱 정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은 맨날 문제만 푸는 것만 이제 이 도식화돼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걸 진짜 지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신기한 건 진짜 맞아요. 많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게 왜 수학을 풀어야 하는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수학에 대한 깊이가 있는 생기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하고 저는 못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요 지금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 숙제도 많고 시험도 봐야 되지 뭐 할 게 많아서 그러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랑 연관성이 깊은 교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의 교과서만큼은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영어 영문학과나 이런 거나 아니면 일어 인문학과 이런 네네. 외국어 계통 있잖아요. 네네. 언어 계통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그 과목의 교과서를 봐도 다 지문 읽는 거밖에 없던데 뭐 볼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솔직히 지문 읽는 게 많으니까 그게 아니고 주제별로 지문이 다릅니다. 주제별로. 교과서의 목차의 주제별로 달라요. 문학의 상호 테스트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지문은 보통 어떤 거냐면 역사랑 연관이 깊은 겁니다. 아니면 사회 문제랑 연관이 깊은 거. 아니면 작가의 삶과 연관이 깊은 거. 그게 이제 상호 텍스트성이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지문의 특징이 다 달라요.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내가 그러면은 이 영어나 국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언어를 공부를 할 때 어떤 파트에 좀 더 내가 꽂혀가지고 보고 있는가. 그럼 내가 그 꽂혀 있는 지문은 어느 부분을 공부하기 좋은 파트인가. 그럼 그거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면 잘 읽어요.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네.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이 네. 어쨌든 결국에는 입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가 어쨌든 대학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학 가는 걸 떼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거든. 맞아요. 굳이 뭐 문제 많이 풀어서 뭐 합니까? 응?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이론이 왜 이렇게 정리가 돼 왔고 배경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파가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생겨서 뭐 관측이 돼서 이 이론이 확정이 되고 이런 걸 파고들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 재밌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근데 학생들이 뭐 이래저래 바쁘다고 하니까 뭐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본인의 생기부가 엉망진창이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씁쓸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또 너무 문제 풀고 외우고 여기 이제 매몰돼 있다가 보니까 이 교과서를 이렇게 정독하고 네. 거기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난 씁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왜냐면 축구하는 시간 좀 줄여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 않아요. 게임하는 시간 줄여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왜 씁쓸하냐면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게 자꾸 이제 그 추정 60분으로 가는데 아유 전 국민이 이렇게 공부 교육 하던 나라가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조금만 이렇게 좀 이 방향으로 조금만 틀면 나는 이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고교학점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원래 취지는 그랬죠. 취지는 그렇죠. 이게 네. 그렇게 안 돼요. 네. 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꼭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좀 수행 평가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거를 좀 뭔가 어디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해요. 네, 맞아요. 한번 기획해 보시죠. 입시형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배우고 이 방향이 너무 문제가 있구나. 새로운 방향을 해보자. 이거를 누가 좀 이렇게 깨줬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들어보니까 박세준 선생님이 이 역할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저 잘 할 자신 네. 있습니다. 너무 지금 워낙 이거저거 일을 잡다하게 다 하다 보니까 이 통찰력이나 이런 게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시형에서 진행하는 뭐 강의, 컨설팅, 뭐 클리닉,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캠페인처럼 네, 사실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이런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고. 네, 무조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수행 평가는 지금 쓰레기다. 이런 느낌.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행평가 시즌인데요. 아이들 막 밤새고 이럴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만 해주시죠.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찾지 말아라. 스스로 해봐라. 그럼 할 게 없는데요. 네? 아니죠. 할 게 없는데. 알죠. 해봐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는 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교과서부터 공부해라. GPT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게 GPT 쓴 학생부의 특징도 좀 나중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인공지능을 돌리는 생기부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네. 물어보면 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 보이는구나. 네, 하도 이제 보여요. 많이 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네,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시간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제 대부분 좀 아쉬운 결과가 많아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저 입시왕에서도 좀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좋은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잘 개발해서 방송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수다 박세준 선생님과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20년 전통 화상 강의 라파에듀 무료 체험 수업 신청하세요.